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탄성코트 시공으로 100% 곰팡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만 검색해 보아도 탄성코트 시공에 관한 갑론을박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정말 하기 잘했다. 전혀 쓸모없는 돈 낭비이다. 막상 하고 나니 예쁘다. 살다가 문제 생기면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정보와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탄성코트 시공자인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는 곰팡이를 방지하는 제품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를 방지하는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는 베란다에서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타일, 드레스룸 옷장, 오래된 음식물 등 심지어 사람 몸에도 존재하는 것이 곰팡이입니다. 그럼 곰팡이를 전혀 볼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냉동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 창고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들은 습도와 온도, 기타 환경 설정이 곰팡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시거나 겨울철 춥다는 이유로 환기를 전혀 시키지 않거나 장마철 작은 결로 현상에도 물기를 말려주거나 닦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곰팡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 것들 때문에 탄성코트 시공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탄성코트 시공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탄성코트 시공이 모든 것들을 100%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분명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마철 눅눅한 집안 습기로 제습기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제습기를 돌려보면 신기하게도 물이 한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제습기 가동은 멈춰집니다. 물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버려야 하지만 다시 제습기가 돌아갑니다. 규조토를 사용한 세라믹 제품 역시 조습 기능이 있어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무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수할 수 있는 최대량이 정해져 있기에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기능성이 상실되고 그 다음은 환기를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500cc 물통에 700cc 물을 담게 되면 200cc 물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간혹 탄성코트 업체 중 특정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곰팡이가 완전 차단된다고 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이미 벌써부터 여러 방송 매체에 언론화되고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시점부터 그 제품을 사용하여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곰팡이 자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어디서든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설명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품에 따른 AS 기간이 다릅니다. A 제품은 3년, B 제품은 5년, C 제품은 7년, 그리고 AS 기간이 올라갈 때마다 제품 가격 역시 상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에 따른 시공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AS 기간이 변동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평생 AS를 보장해주는 업체도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주 전에 탄성코트 시공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축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경우 탄성코트 하자가 발생할 부분은 누수와 벽면이 심하게 갈라지는 크랙밖에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수는 베란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벽면 크랙은 아무리 탄성코트 시공을 한다고 하여도 벽면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차량 썬팅을 한다고 하여도 도로 위에서 날아오는 돌방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성코트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하자는 대부분 아파트 건설사 하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AS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사 측 하자로 인하여 하자 보수팀에 시공 의뢰를 받아 비용을 지급받고 탄성코트 시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관리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탄성코트 시공자의 하자일 경우는 무상 AS가 가능하겠지만 입주자분들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시공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AS 기간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시공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전문가라고 하여도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 세대는 정해져 있고 시공 계약자와 시공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시공 계약자와 시공자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단지 밋밋한 수성 페인트가 보기 싫어서 반짝이는 펄이 보기 좋아서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탄성코트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상 입주를 생각하면 입주 청소부터 시작하여 냉장고, 세탁기, 소파, 벌써부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시고 100% 곰팡이 방지 목적으로만 탄성코트 시공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곰팡이 차단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추가되는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시공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탄성코트 시공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투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